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이성을 만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결혼에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 자신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자기가 준비가 돼 있는지 정신적으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해결 방식이 비슷한지, 예, 학습 능력이 있는지, 요런 거. 예, 사랑을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뭐라 그랬죠? 희생을 하면 안 된다라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안 돼요. 희생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균형이 무너져요. 희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을 때 사람은 원망하게 된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배우자가 좋냐?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굴곡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고. 누구나 계속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실패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사업 아이템 자체가, 예, 그 상품 라이프 타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 기간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템 자체에도 하물며,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이 좋아서 시기적으로도 잘 맞고 운때도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계속되진 않아요. 정말로. 그 어떤 재벌들, 크게 성공한 창업가들 있잖아요. 1세대 창업가들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엄청난 굴곡을, 예, 그 천재 스티브 잡스조차 자기가 창업했던 회사를 뺏겼었어요. 쫓겨났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사람이 현재에 있는 모습만 보게 되죠.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만 봐서는 여러분 진짜 후회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처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재 이루어낸 것들, 그런 것들만 보지 마세요. 예.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사실 밑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예. 잘 됐을 때랑 밑바닥,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사실 굉장히 잘 됐을 때 망나니 같은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두고, 특히 결혼할 상대라고 했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둘 다 진짜 그런 경우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미니멀 유목민인가? 예. 근데 그분은 만난 지 2번째 만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에 골인 하셨더라고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9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은 그 여행지에서 만났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한 분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제 채널이 커지고 그러면, 예, 언젠가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그분이 이제 여행 가이드로서 하루 동안 한 일주일 정도인가?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진짜 완전 반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예. 아무튼 간에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알아보는다는 말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편안함이었어요. 편안함.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일단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편했어요. 예, 그런 감정들,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저를 이끌었죠. 빼이를 만나게 하는데, 지금 3년 넘게 사귀고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만, 예. 아무튼 간에 저희 3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도 보고 진짜, 예, 잘 됐을 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워낙 잘 됐으니까 뭐 월 3천 이상씩 벌었으니까, 예, 그리고 유튜브로도 뭐 게스트하우스가 망했다가도 유튜브로 월 3천 이상 벌었으니까 잘 벌 땐 6천만 원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도 저와의 관계는 계속 평행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행선이라는 게 달라졌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죠. 예. 제가 잘 돼도 못 돼도 빼이는 나랑 함께 할 여자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거든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좀 더 여유를 두고선 상대방을 지켜봐주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이 상대방이 잘 될 때 아니면 못 될 때를 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보통 잘 안 돼, 그리고 우울해, 막 절망에 빠져 있어, 이럴 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흔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실 멀어졌던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렇지 않았던 여자들도 있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사실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자체가. 그쵸? 그래서 절대 뭐 비난할 필요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예. 잡아봤자 더 안 좋은 꼴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쿨하게 보내주면 됩니다. 예. 거기까지인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가장 큰 결혼하기 전에 꼭 반드시 봐야 될 게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는 이걸 볼 것 같아요. 상대방의 부모님. 우리 남녀 간에는 일종의 약간 희한하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예, 남녀 간에도 역학관계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부모님이 만약에 그 어머니가 훨씬 이제 좀 더 기가 세, 그리고 아버지가 좀 이제 잡혀 살아, 그러면은 이 관계가 저 집안에서는 굉장히 편한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저 집안에 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엄마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야말로 이제 그 자식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스승이에요, 스승. 그렇기 때문에 저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저게 안정적인 관계고 좋은 관계다, 이성적인 관계다, 이상적인 관계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약에 깨고 내가 가부장적이야.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부딪힐래 안 부딪힐 수가 없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문화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진짜 요거에 대해서 그냥 놓고 살겠다, 내가 그냥 잡혀 살겠다, 이런 마인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두 부모님 봤는데 너무 친구같이 편하게 대등하게 잘 살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이렇게 힘이 치우쳐지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관계 굉장히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도, 남자 쪽에서 어머니가 좀 이제 실권을 잡고 있어. 그리고 여자 쪽에서 어머니가 실권을 잡고 있어. 그런 가정에서는 그냥 평화롭게 매칭이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상대방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들을 보시면은 물론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이 드신 사람들의 관계는 이게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그쵸. 물론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약간 가부장적이거든요. 아주 가부장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를 좀 시키고 뭐 숟갈 가져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 가져와 이런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 예. 하는데 저는 그게 모습이 되게 싫었어요. 되게 싫었는데도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뭔가 그렇게 되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그걸 계속 인지하면서 바꿔나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거지, 뭐 빨래는 가끔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데 대부분 제가 합니다. 예, 청소도 뭐 각자 하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해요. 설거지는 거의 뭐 제가 다 하는 것 같고요. 모든 일들을 저희가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지만 1차적으로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결합이지만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정서상 뭔가 가족 대 가족의 결합으로 되는 게 많아요. 그쵸?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예, 무슨 고아가 아닌 이상,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들은 그렇지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부모님을 좀 보자, 유심히. 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다 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예.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이 결혼이라는 거는 보통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 성격 차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게 설마 성격 때문에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성격이 잘 맞아야지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대화가 잘 통해야지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예. 예. 밤 관계도 좋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 사람은 그 정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뭐 돈 많이 번다고 내 돈도 아니고, 그쵸? 상대방 돈이잖아요. 상대방이 번 돈은.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독립적으로. 예, 독립된 두 주체가 만나서, 예, 한 가정을 이루고, 애가 있건 없건, 예,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만 더 행복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았어요.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서 저는 정말 이 이성 간의 만남, 관계, 이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돈 버는 거 이상으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